네, 서울 하면 화려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또 이면에 주거 문제가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임차 가구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11만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주거난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선미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협회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주거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주거복지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주거 문제라고 하면 임대료를 비롯해서 집수리,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적절한 집을 찾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주거 안정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 시민들, 특히 이제 저소득 빈곤 계층들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주로 상담을 하러 오시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주거 문제가 사실 아파트를 가서 사더라도 더 큰 평수 가고 싶고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지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가 어려운 이런 시민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복지 지원센터는 언제 개소하게 됐고요? 또 어떤 그 배경에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사랑의 열매라고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죠. 그쪽에다가 한 7개 기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공적인 지원 제도에서 흡수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 문제에 시달리겠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지역 재개발 문제 때문에 집값은 뛰는데 원주민들은 자꾸 밀려나는 형태가 보여졌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도 점점 올라가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동모금에다 주거복지센터 설치합시다. 저희한테 사업비 주세요.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까지 전국에 총 16개 기관이 이제 임대료 체납된 가구들, 그다음에 연료비 못 내서 겨울에 추워서 떠는 가구들, 그다음에 소액보증금이 모자라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행 못하는 가구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2년도까지 민간 재원으로 운영을 해왔다가 2012년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효율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공공으로 흡수를 하기 시작했고 2012년 말에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라는 걸 만들면서 그 안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이제 업무,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시민단체에서나 NGO에서 관심 가진 건 꽤 오래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함께 지원하고 또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 것은 이제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지난 7월 15일에 주거복지 지원센터 개소 이후에 그동안에 한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보고회와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김 대표님이 또 발표도 하셨다면서요. 어떤 얘기 드리고 왔습니까? 일단 시장님이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가셔서 일단 주거 문제가 서울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주택정책과의 이제 행정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저희 지원받았던 당사자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황리에 잘 맞췄는데 1년 한 6개월 되죠.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사업을 집행을 했고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수행했는지를 짚어보고 그 이전에 민간 재원으로 했던 사업과 어떻게 다를지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거복지라는 것이 제대로 안 차게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제대로 안정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사실은 민간 단체로 했을 때에 더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제 주거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과 함께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선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지원센터 개소한 이후에 성과들을 꼽으라면 어떤 걸 드실 수 있어요?
뭐 일단은 민간 재원으로 하게 되면 네. 사실 이게 공적 제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안정되게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민간 재원으로 운영했을 땐 8개 개소였는데, 그러니까 네. 8개 센터였는데 이제는 공모를 통해서 10개 센터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25개 자치구를 다 포괄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공식화 출범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가구 방문을 하거나, 그래서 좀 더 촘촘히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긴급한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에도 이제 가구 방문을 해서 네. 뭐 집도 같이 현장을 찾는다든가.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집의 도배 상태도 봐야 되고, 집을 가보면 또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촘촘히 주거 지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립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가 수적으로 보여지는 게 상담 건수잖아요. 네, 저희 네. 기본으로 하는 업무가 상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18개월 동안에 봤더니 한 18,000여 건 정도의 상담을 했고요. 네. 그중에 한 40%가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나는 이거보다 민간임대주택은 굉장히 보증금, 월세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추고 싶고 더 안정적인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자격이 거기에 되느냐, 대한 그렇죠. 정보.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주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죠. 네. 그리고 뭐 50년 공공임대, 뭐 재개발임대, 많잖아요, 종류가. 임대주택 종류도 매입임대, 전세임대 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 종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부터,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임대료 체납이 돼가지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 예. 이런 분들, 그다음에 겨울철엔 저희는 또 되게 춥잖아요. 네. 동절기에 도시가스 끊겨가지고 아이들 씻기지도 못하고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때문에 집수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돈은 없고 집주인이 해주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제 도배장판이라도 해줄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집수리에 대한 상담이 한 30% 정도 되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거급여가 새롭게 시행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 수급자인데 주거급여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개발에 관해서 이제 보상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조합을 같이 만나러 간다든가, 혹은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집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특히 장애인은 거절을 많이 당해요. 집을 찾는다는 게 사실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저 휠체어 타고 들어오면 우리 집 벽이 다 상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같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일을 많이 하시네요. 주로 이제 상담이나 그런 어떤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실제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책들이 지금 이제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종류별로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어떤 지원책들이 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까? 일단 긴급 주거비 지원이라고 해서요. 네. 한 임대료 6개월 체납돼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구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네. 당신은 어느 만큼 이제 조금씩 지불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도 같이 보조 맞춰서 가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가계 지출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해요. 임대료 지원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네. 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가령 영구임대만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지만 네. 25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4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만한 돈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되는데 최소 보증금이 없으신 거죠. 그쵸.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네. 저희도 갖고 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 예. 이제 뭐 여기저기 공모를 통해서 민간 재원을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긴급 주거비 지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집수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민간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곳곳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연결시키는 일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긴급 주거비는 이제 밀린 임대료를 뭐 당장 집을 뭐 길거리로 나 앉아야 될 상황이니까 네.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이 구조도 짜주시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임대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 그러니까 대여식으로 대출. 되는 건가요? 네. 네. 예, 일단은 공적 네. 자금은 대출은 안 되고요. 아, 네. 네, 저희는 대출 제도는 없고요. 지원해 주시는 네, 거군요. 지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근데 참 이제 재밌는 건 정말 그분들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도요. 네. 나중에 나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서 5만 원, 10만 원씩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집수리 같은 것도 참 굉장히 뭐 특별히 뭐 장마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는 굉장히 네. 필요하겠어요. 네. 그런 거 이제 기업들에서도 좀 후원을 해주시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도 하시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꽤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연결을 예.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주거복지 지원 센터가 이렇게 이제 시에서 함께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이제 주거복지 지원 센터가 25개 자치구에 다 있는 건 아니라 그러셨죠? 네. 10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잖아요. 네. 김선미 대표님은 주거복지 지원센터 옆에 공동대표이시면서 성북구를 관장을 하고 계신 센터장이신데 그러면 네. 성북구와 함께 인근 지역 몇 개를 커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성북구, 종로구, 중구 네. 이렇게 3개를 이제 커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센터가 10개가 이제 강북, 관악, 금천, 노원, 서대문, 네. 성동, 성북, 송파, 그다음에 영등포, 은평 이렇게 10개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센터가 25개 자치구를 2~3개씩 그렇게 나눠서 네, 하는데 네. 좀 역부족이죠. 그렇겠네요. 네. 사실 한 구에서만 커버를 하기에도 다니시고 이렇게 힘든데 네. 당자 센터가 25개가 아니니까 네. 주변을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성과 보고회 발표를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얼마나 서비스 접근성이 있느냐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 센터가 거점하고 있는 구 중심으로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건 굉장히 북불복게임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다른 구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를 만날 수 없거나 저희가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네. 거죠. 최소한 15개는 더 생겨야겠네요. 25개.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10개 센터가 소위 뭐 강남, 송파 이런 적은 없잖아요. 송파에 있고요. 있나요? 네. 강남, 서초 이런 적은 없잖아요. 거기를 이제 송파나 관악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쪽 동네는 잘 사는 분들 주거환경 다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요. 네. 거기도 우리가 화려하게 보는 거와 달리 네. 굉장히 주거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 성과를 지금도 그렇지만 좀 더 성과를 계속 내주시고 이런 게 알려지면 네. 센터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0개 주거복지 지원센터에서는 몇 분 정도가 이를 커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이걸 도와주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저희 사업비 안에 네. 인건비하고 주거비 두 가지 크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네. 그 2명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상근자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거 외에 가구로 방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를 찾아올 수 없는 빈곤 밀집 지역에 가서 현장 상담도 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주거 지원을 하려면 다양한 자원들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부동산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데 어쨌든 전천후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두 사람이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아니면 역사가 좀 깊게 주거권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선이나 이런 걸 좀 열어놓으셔야 될 텐데 그럼요. 네. 현장을 또 가셔야 되는 고민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네트워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배려를 해서 일이 좀 많은 곳이라든가 희망하는 곳에서는 네. 공공근로 인력을 배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좋네요. 근데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6개월에서 9개월 그리고 이 사람이 노하우를 계속 가져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건 상당히 아쉽죠. 네. 이 부분에 노하우가 쌓여서 쭉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이제 뭐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게 많으니까요. 그런 쪽도 연결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 센터 출범하고 1년 6개월 전에부터 이런 일들을 아마 쭉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쭉 해오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 센터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실질적인 좀 도움이 돼서 그분들도 기뻐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다 안타깝고 뭐 그런 그렇죠. 사연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왜 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도 그렇고 네. 뭐 이거 국밥 한 그릇 하라고 남겨놓고 돌아가신 어르신도 그렇고 다들 임대료 체납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구에 마침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저희 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실 연락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다.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망한 다음에 가족들하고 다 흩어진 다음에 고시원에서 혼자 사셨다가 방세가 뭐 몇 개월 체납된 것도 아니에요. 딱 2개월째 네. 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부담할 수가 없구나 하고 바로 자살 시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저런, 네. 네.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발견해서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됐고 병원도 만나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 회복하셔서 이제 되게 열악하긴 하지만 민간 보증부 월세에서 한 200에 한 30만 원 내시면서 살고 네.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이 요즘에 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 폭력 때문에 가정 폭력 네. 때문에 남편이 버리고 네. 그리고 아이하고 외국인 여성만 살고 있는 가구였는데 거긴 학교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네. 우리 반의 아이가 집이 이러이러하더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만났죠. 근데 이제 집세가 너무 밀려서 이제 거의 집이 빠져있는 짐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거처를 고시원을 얻어서 두 분이 계시다가 이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학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니고 네. 있는 사례도 있고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네요. 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런 그 가정들 한 사람과 한 가정에 미래가 달려있는 살다 보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네. 때가. 그럴 때 살짝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산이 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앞서 이제 뭐 긴급 지원 구호 이런 것들도 예산이 뭐 어느 분야에나 충분히 책정될 리는 없고요. 다들 예산이 어려우신데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배정이 돼서 책정이 되고 있나요? 원래 2012년도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라는 걸 이제 민과 관이 같이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소득, 주거, 고용, 돌봄, 교육 뭐 이런 분야의 기준선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분야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주거복지센터가 1억 2천 센터당 그리고 한 20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013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10개 센터로 줄었고 각 센터당 1억 2천이 아닌 6,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주거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된 채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많이 걸러지고 정말로 긴급한 분들 이제 지금 저희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민간 재원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주거 취약계층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청년들도 일자리는 어려운데 이렇게 옥탑방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형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나 지자체도 여러 노력들이나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김선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천만 서울에서 주거 문제를 함께 좀 그나마 있는 재원과 생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 대상으로만 몰아주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다문화, 네. 어떤 때는 청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럼 마치 하석 상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쪽 도를 빼서 이쪽에다 괴는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총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계속 전세도 월세로 바뀌어지는 상황이고 네. 그 임대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거비 지원 제도가 거기에 충족되는 선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공제도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도 주거급여에다가 그 기준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고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따님 소득이 약간 넘어서 또 수급이 탈락이 되신 거예요. 네. 주거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임대료가 체납된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액보증금 부분은 참 이분들 대다수가 그 금융채무 연체자세요. 그것도 네. 소액으로. 근데 그러면은 금융권의 대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단지 1,200만이라도. 그래서 왜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해서 장발장 은행 같은 것도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소액보증금도 그런 식으로 장발장 은행처럼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갚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물론 총량은 늘려야 되는 건 기본인 네. 거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해주셔서 이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처음에 그런 그 아이디어 이런 쪽은 민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고요. 또 한편으로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분들은 주민센터, 구청, 본인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거기잖아요. 네. 일단 거기 가시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저희 쪽 다 연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산 콜센터 120번,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를 하셔도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센터 번호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구별로 찾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운영 시간은 똑같습니다. 6시까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주거비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책상조차 없는 가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로 연결을 해주시거나 그러면은 또 그런 물품이나 이런 걸 후원하는 과로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 개별 센터로 연락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뭐 예를 들면은 기부금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네.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다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센터들마다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네. 특별히 이제 주변에 자기가 사시는 구에서 이런 거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조금씩 또 관심 가져주시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거 문제는요. 네. 오늘 이제 서울시에 또 이제 주거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선미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협회 공동대표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